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무역업의 7가지 수익 모델 중 마지막 7번째 수출 에이전트의 역할 업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출 에이전트는요, 수출 능력이 없거나 새로운 시장 개척을 원하는 국내 기업의 해외 수출 거래 알선을 하는 거래 알선, 거래 알선을 하고 수수료를 취하는 그러한 역할을 수행한다라는 거죠. 그럼 EMC하고 비슷하지 않나요? 네, 맞아요. 아주 비슷해요. 아주 비슷한데 확실하게 다른 게 뭐냐면요. EMC 같은 경우에는 제조업체에 수출 능력이 부족한 제조업체에 무역 부서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마케팅을 할 때, 마케팅의 모든 행위를 할 때 다 제조업체 명의로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조업체 프리랜서 역할을 해준다. 심지어는 제조업체의 명함을 가지고 다니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반면에 수출 에이전트는 이건 자기 회사 명의로 마케팅을 하는 거예요. 자기 회사 명의로. 예, 대개는 그래요. 대개는. 그래서 이러한 수출 에이전트를 하고자 하는 그 개인이나 기업체라면 지금 뭐 무역업이 자유화가 돼 있으니까 뭐 개인이 무역을 할 수도 있는 거고 뭐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무역에 대한 라이센스가 없잖아요. 우리나라는 2000년도부터 벌써 한 23년 전부터 무역업이 자유화가 돼 있거든요. 예. 우리나라 무역업이 원래는 67년도부터 상당히 오래됐죠. 67년도부터 체계적으로 관리가 됐는데요. 그때는 허가제였어요. 그래서 허가를 받은 몇몇 업체만 했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좀 완화가 돼서 예, 뭘 갔나요? 음, 어쨌든 완화가 됐어요. 그래서 신고제로 갔다가 자유화 이렇게 이제 갔다라는 거죠. 지금 자유화예요. 그래서 개인이나 아니면 기업체가 할 수 있는 게 바로 에이전트다라는 거예요. 예. 자, 이러한 업무를 하고자 한다면 어떠한 자질이 필요하냐? 일단 이것도 어학이에요. 어학. 영어에 대한 전문성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특정 품목에 대한 전문성이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뭐 화장품이 됐든 식품이 됐든 완구가 됐든 문구가 됐든 기계가 됐든 뭐 화학 제품이 됐든 전자제품이 됐든 어쨌든 제품에 대한 자기 전문성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예. 그 다음에 또 해외 특정 시장에 대한 정보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가지고 특정 시장 전문가. 그러니까 뭐 나는 베트남이다, 나는 싱가포르다, 나는 말레이시아다. 예, 이러한 전문적 지식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업무의 형태는요, 제조업체와 협의를 통해서 업무의 범위를 특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업무의 범위를 나 시장 조사만 해줄게. 아니면 내가 시장 조사도 하고 바이어도 찾아줄게. 아니면 바이어 찾아서 이메일로 SNS로 협상하는 것도 내가 해줄게. 아니면 계약서 쓸 때도 내가 도와줄게. 그 다음에 뭐 통관하고 선적하고 하는 거 이것도 내가 도와줄게. 뭐 이런 식으로요. 이런 식으로 범위를 정해서 예, 커미션 레이트를 정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거죠. 이해가 되시겠죠? 그죠? 예. 우리가 이제 무역 활동을 할 때, 분야가 크게 나누면 마케팅 분야, 협상 분야, 계약 분야, 결제 분야, 그 다음에 운송, 통관, 보험. 크게는 이제 이렇게 있잖아요. 그쵸? 그 중에 어떤 범위를 해줄 건지를 특정하는 게 중요하다. 근데 대개는 수출 에이전트가 하는 역할은요, 시장 조사하고, 바이어 찾고, 협상하고, 예, 계약서 쓸 때 도와주고, 예, 이런 일종을 많이 하는 거죠. 일반적으로는. 이해가 되시겠죠? 근데 누구 명의로 한다고요? 자기 회사 명의로 하는 거예요. 자기 회사 명의로. 예. 요새는 이제 바이오하고 이렇게 연락을 할 때요. 예. 처음부터 나는 뭐 제조업체다. 나는 뭐 무역회사다. 이런 거는 잘 밝히지 않아요. 일단 제품만 소개하는 거예요. 내가 이러이러한 좋은 제품을 갖고 있다. 거래할 생각이 있느냐. 음. 이렇게 보내면 되는 거예요.
근데 혹시 이렇게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무역회사라고 얘기하면 바이어가, 아, 뭐야, 이거, 한 달이 거쳤네. 그러면 가격이 조금 더 비싸겠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대개는 꼭 그렇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다 그러면 무역회사들이 설 자리가 없겠죠. 그렇죠? 그럼 수많은 무역회사들이 왜 존재를 하겠어요? 어떻게? 그래서 특정 시장에 대한 정보나 제품에 대한 자기 제품이 있어야 된다. 전문 제품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어학이 돼야 되는 건 뭐 당연한 거고요. 예. 자, 그 다음에요. 자, 세부 업무 내용을 보시면은요. 일단은 제조기업과 그 다음에 에이전트가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보통은 계약 기간은요. 보통 1년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뭐 수출이 잘 되고 하면 그 다음에 뭐 한 2년씩 그 다음에 자동 갱신되는 걸로 이렇게 하는 것들이 일반적이다라는 거죠. 6개월이요? 에이, 너무 짧잖아요. 그죠? 예. 애기가 그 태어날 때까지 그때도 1년 걸리잖아요. 그죠? 저는 뭔가 되려면 1년은 걸려야 되더라고요. 제가 해보니까요. 대략 한 마케팅 시작하고 한 3개월 정도 되면은 바이어가 이렇게 샘플 오다 정도? 음, 그러니까 소액 오다요. 그 정도 하더라고요. 되게. 음, 자파일 경우에 그래요. 자파 품목일 경우에. 예. 그 다음 한 6개월 되면은 테스트 오다가 들어오더라고요. 테스트 오다. 예. 테스트 오다라는 거는 이제 뭐냐면 바이어가 기존에 자기 거래처들한테 음, 제품을 검증 받아보겠다는 거죠. 그쵸? 네. 샘플 오다는 본인이 검증하겠다는 거고 그 다음에 한 1년쯤 되면 그때 이제 레귤러한 퍼스트 오더가 들어오는 경우가 많더라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이제 업무를 시작을 해야죠. 그쵸? 그래서 타겟 마켓을 선정을 하고, 그쵸? 예, 타겟 마켓. 전 세계 국가 한 240여 개 있잖아요. 그래서 어느 국가로 할 건지 선정하고, 이건 이제 마케팅 시간에 배웠던 그 내용 그대로 적용을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해외 시장 조사를 해서 실제로 적합한 국가인지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 다음에 온라인 혹은 오프라인을 통해서 바이어를 발굴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바이오를 발굴하게 되면 무역 조건을 협상을 해야 되겠죠. 그쵸? 협상을 하고. 협상할 때 8가지 중요한 게 뭐라고 그랬죠? 8가지? 예. 품질, 수량, 가격, 대금결제, 선적, 보험, 보장, 클레임액이요. 이거 제가 외웠을까요? 아니요. 예. 이건 저는 그냥 습관처럼 나오는 거예요. 습관처럼. 음. 그래서 꼭 이건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아젠다가 8가지다. 품질, 수량, 가격, 대응제, 선적, 보험, 포장, 클레임이요. 조금 더 빨리 볼까요? 품질, 수량, 대응, 아이고, 막혔다. 어. 품질, 수량, 가격, 대응제, 선적, 보험, 포장, 클레임이요. 이 정도까지. 이 정도까지. 예. 그 다음에 이제 협상이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무역계약을 체결하게 되겠죠. 그쵸? 계약을 체결할 때는 해외 바이어와 국내 제조기업이 하는 게 일반적이고 아니면 무역업체가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출 업무 처리를 대행하는 거. 수출 업무 처리다 그러면 뭐예요? 만약에 선박을 수배해야 되면 선박도 수배하고 뭐 보험이 들어야 된다? 보험 드는 거 다 알려주고 그 다음에 뭐 수출 변동 보험, 환변동 보험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 필요하면 그것도 좀 해주고 예, 그런 업무들을 처리한다라는 거죠. 자, 그다음에 업무의 특징을 보시면은요, 아무래도 단연간 마케팅 경험이 있는 경우 아니면 한국에 있는 그 외국인들, 이런 사람들한테 적합한 모델이죠. 지금 한국에 지금 교포들 많이 나와 있잖아요. 예, 예를 들어볼까요? 첫번에 우크라이나, 몽골, 그 다음에 또 대만, 예, 이런 분들, 그러니까 주한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한 무역 아카데미를 몇 년 동안 했었거든요. 제가 한 건 아니고 저는 이제 강사로서 참여를 했는데요. 그분들 보시면 무역 잘해요. 예. 왜냐면 두 나라 언어가 기본적으로 되잖아요. 자기 모국어하고 한국어하고. 그리고 때로는 또
뭐 영어도 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가지고 국내에 있는 좋은 업체들 개발해가지고, 내가 우리나라에 한번 수출해 볼 테니까, 응? 남의 거 한번 일 맡겨봐. 그 대신, 수출이 성공이 되면 나한테 커미션을 줘. 예. 이래가지고 하는 사람들, 꽤 많더라는 거예요. 음. 그래서 뭐 의류도 수입해가고, 화장품 수입해가고, 그 몽골 쪽은 화장품 많이 수입해가더라고요. 근데 몽골은 인구 자체가 많지가 않으니까 시장이 크진 않죠. 예. 근데 그러나 이 몽골 분들이요. 몽골하고 하시면 안 돼요. 알죠? 예. 몽골하는 거는요. 중국 측에서 몽골을 얕잡아보는 그러한 말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우리도 일본 사람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안 좋은 말이지만. 근데 일본 사람들은 또 한국 사람들한테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 식이래요. 저도 몰랐는데 그 외국인들 강의할 때 몽골하고 그랬거든요. 저희가 그 학교 때 공부할 때는 몽고라고 그랬잖아요. 뭐 몽고의 뭐 1차 침략, 뭐 2차 침략 막 그랬잖아요. 그죠? 예. 근데 아니래요. 몽골 그렇게 얘기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딱 손 들고 저한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고맙다고 그랬어요. 이렇게 가르쳐줘서 고맙다. 예. 그 다음에 적어도 3개월 이상의 집중적인 그 시간 투자가 요구가 된다라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적어도 3개월, 6개월, 그 다음에 한 12개월 이렇게 돼야지만 성과가 나타나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쨌든 이 그 에이전트의 특징은요, 음, 특징은 그거예요. 자기 명의로 한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좀 위험스러운 거는 제조업체하고의 그 연결고리가 굉장히 약해요. 왜냐하면 서로 자기 명의로 활동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음. 그래서 업무 중단에 위험이 상존을 한다. 그다음에 기대 수익은 대략 한 3 내지 5% 정도. 많으면 뭐 10% 이렇게 받는 경우들도 있기는 해요. 예. 그래서 예, 좋은 모델이다라는 거죠. 수익을 낼 수 있는.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을 끝으로 해서요. 무역업의 수익 모델 7가지 기억나시나요? 예, 직수출, 직수입, 그 다음에 EMC, 그 다음에 수입 오파상,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뭐가 있었죠? 몇 가지 있었는데, 그쵸? 이거 바로 얘기하고 있는 수입 에이전트, 수출 에이전트, 예. 그 다음에 뭐 대행, 뭐 이런 것들이 쭉 있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컨설팅 이런 것들이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래서 잘 활용하시면은요, 여러 가지 사업을 동시에 진행을 해서, 여러 가지 수익 모델을 동시에 진행을 해서 수익을 얻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음. 제가 이렇게 목 놓아가지고, 무역이 좋다, 가능성이 있다, 전망이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실제로 그래요. 제가 해보니까. 그래서 한번 계획을 세워가지고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은 그러면 이렇게 해서 마치도록 하고요. 또 다음 시간부터는 어떤 과목을 할지 제가 잘 생각을 해가지고 또 하도록 할게요. 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